삐용! 까치까치 설날 잘 지내셨나요? 이번 편에서는 일본이 음력설을 지내지 않는 이유와 새해 인사말의 진짜 의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달력을 공유하는 농경사회였던 동아시아의 국가들이 새해 첫날을 축하하는 명절인 설날. 중국에서는 준지에, 베트남에서는 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음력설을 지내는 나라들의 공통점은 한자, 유교, 젓가락, 불교 문화를 공유하는 한자 문화권이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일본도 한자 문화권 중 하나인데 왜 음력설을 지내지 않는 걸까요? 일본도 과거에는 1000년 넘게 음력설을 가장 큰 명절로 여겼습니다. 오늘날 오쇼가츠라고 하는 일본의 설은 음력에서 양력으로 날짜만 바뀐 것이죠. 문 앞에 소나무 장식을 하고 오조니와 오세치를 먹으며 새해 복을 비는 풍습은 모두 음력설에서 온 것입니다. 또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뜻의 아케마시테 오메데토 고자이마스 라는 말도 실은 음력설에 맞는 인사말입니다. 직역하면 새해가 밝아서 축하합니다 라는 뜻이지만 그 속에는 춥고 어두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시작되는 문이 열리는 것을 축하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1월 1일 오쇼가츠는 초겨울의 시작입니다. 사실 옛날 사람들에게 설날은 봄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에서 설을 봄춘자를 써서 춘절이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일본 또한 오쇼가츠 기간에 호텔이나 백화점에 영춘 장식을 크게 꾸며놓습니다. 이게 참 웃기게도 이제 일본의 설날은 겨울이 막 시작되는 계절인데 새해는 봄이라는 옛날 관습은 버리지 못한 것이죠. 이러한 이유는 언어의 관성 때문입니다. 일본은 관습이나 전통을 시대 상황에 맞춰 변형하기보다는 절대불변처럼 여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대표적인 인사말이 있지만 꼭 이 표현만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는 꽃길만 걸으세요 또는 적게 일하고 많이 버세요 등의 다양한 인사말을 주고받아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근하신년이나 아케마시테 오메데토 고자이마스 라는 표현이 절대적인데요. 줄여서 아케오메나 코토요로 같은 말을 덧붙이기는 하지만 이 틀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은 여전히 새해 종이연하장을 주고받는데 디지털 시대에도 이 종이연하장을 주고받는 형식이 유지되다 보니 그 안에 담긴 관습적 문구도 화석처럼 굳어져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사용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해진 예법을 그대로 따르는 문화와 코토다마 사상이 강해 관습처럼 내려오는 말을 그대로 써야 한다는 사회적 강박이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오쇼가츠의 풍습과 계절을 뛰어넘은 인사말까지 그대로인데 음력에서 양력으로 날짜만 바꿨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감이 오시나요? 바로 메이지 유신 때문입니다. 당시 국제 비즈니스를 위해 세계 표준이었던 그레고리력을 사용하는 게 필수라고 판단한 일본 정부는 하루아침에 음력 중심의 일본 사회에 양력을 따를 것을 선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음력 명절을 지내는 것을 미개한 옛날 관습으로 치부해버렸고 모든 관공서와 학교는 양력 기준에 맞춰야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는데요. 1873년은 음력으로 따지면 윤 6월이 껴있는 해로 공무원 급여가 13번 지급되어야 했던 것이죠. 메이지 유신 직후 재정이 바닥난 일본 정부는 이 윤달을 피하고자 후다닥 양력을 도입한 것입니다. 1년치 예산을 365일 12개월로 편성했던 정부는 13개월째 월급을 줄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부 입장에서 서구열강을 얼른 따라잡으려면 노동자들이 밤낮 없이 일을 해야 하는데 국민들이 음력 명절을 다 챙겨가며 노는 것이 못마땅했던 것이죠. 그래서 설날인 오쇼가츠를 양력 1월 1일로, 추석인 오봉을 양력 8월 15일로 옮겨버렸습니다. 심지어 오봉은 국가지정 공휴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결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양력 명절이 빠르게 정착되었습니다. 갑자기 음력이 삭제된 일본 본토와는 다르게 오키나와는 여전히 구쇼가츠라고 하는 음력설을 지내는데요. 독립국가였던 류큐 왕국 때부터 중국 한반도와 깊은 교류를 하며 형성된 음력 문화는 대부분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어촌 마을에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바다의 조수간만의 차를 확인하려면 달의 움직임을 알아야 하고 이렇게 음력 날짜만 알아도 오늘 몇 시에 물이 들어와 언제 배를 띄울 수 있는지 알 수 있다고 하네요. 이러한 오키나와의 설은 일본 본토보다는 한국과 중국의 풍습과 좀 더 닮아 있는데요.
중국의 거꾸로 복자처럼 복이 들어오라는 의미로 대문에 붉은 종이를 붙이기도 하고 대만이나 홍콩처럼 우찌카비라는 가짜 종이돈을 태우는 풍습도 있죠. 또한 본토처럼 신사에 가서 복을 비는 하츠 모델을 하는 대신 우리의 차례처럼 조상을 모시는 불단에 차와 술, 특별한 음식을 올리기도 합니다. 음식마저 본토와는 다르게 오키나와식 요리를 먹습니다. 이러한 풍습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일본의 탄압 속에서도 그들의 전통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879년 강제병합 이후 황민화 교육을 통해 우리에게 했던 것처럼 양력서를 지내라고 강요하고 음력서를 지내면 차별과 이지매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태평양 전쟁 직후 오키나와가 미군의 통치를 받게 되면서 오히려 일본의 강요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이때 자신들의 풍습과 문화를 부활시켰던 것이죠. 요즘에는 오키나와에서도 우리처럼 신정과 구정을 모두 챙긴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는 구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설날을 한 번도 구식명절로 취급한 적이 없기 때문이죠. 설날이 생긴 이래로 쭉 쉬지 않고 차례를 지내고 복이 담긴 음식을 나눠 먹으며 덕담을 전해왔습니다. 이번 설날에도 가족의 무병장수를 바라는 마음과 올해의 풍요를 바라는 소망, 그리고 가정의 화목을 가득 담은 따뜻한 떡국 한 그릇 다들 맛있게 드셨나요? 올해도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꽃길만 걸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